네, 이번엔 RLC 직렬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배웠던 거는 단일 소자 회로라고 해서 회로에 그냥 R 하나, L 하나, C 하나 이렇게 딸랑 있는 요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회로는 부하가 딸랑 하나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한 회로에 여러 개가 쫙 묶여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할 거는요, 각각의 얘네 조합에 따라서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 어떤 형태가 되는지 개념을 파악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RL 직렬회로입니다. 말부터 파악해 보죠.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다? R과 저항 R과 L이 직렬로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처음에 직률을 배울 때도 말씀드렸지만 회로에 부하가 여러 개 있는 건 기분이 좋다 나쁘다? 기분이 나쁜 겁니다. 왜요? 회로에 부하가 여러 개면 오메 공식에 바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네를 한 개의 형태의 부하로 압축을 할 겁니다. 네. 복잡하게 생긴 여러 개의 부하를 한 개의 부하로 압축합니다. 이 하나로 압축한 부하를 임피던스라고 얘기할 거예요. 됐죠? 따라서 임피던스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정의식에 따라 임피던스는 저항과 플러스 JXL 마이너스 JXC라고 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회로에서는 C 성분은 없죠. 그래서 여기는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C는 지금 RL밖에 없으니까. 마찬가지 XL은 고려하지 않을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 임피던스는 이렇게 나오죠. R 플러스 J XL인데 바꿔 쓸게요. 오메가 L 이렇게 쓰겠습니다. 괜찮죠? XL은 오메가 L이에요. 이렇게 씁시다. 참고로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리액턴스가 정정 L 있죠. L 회로에 L 부하가 직렬로 붙어 있으면 이때는 J의 부호가 플러스가 됩니다. 지금 설명은 넘어갔겠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J 오메가 L 플러스 J XL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보니까 R은 실수고 그다음에 뒤에 오메가 L은 허수, J가 붙었으니까 허수죠. 실수와 허수 복소수네요. 복소수는 뭘 그린다고요? 무조건? 복소수는 무조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직각삼각형 그리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가볼게요. 그러면 저항값은 R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얘가 XL. 네. 여기서 XL 쓸게요. 얘가 XL. 뭐 굳이 쓰자면 플러스 JXL인데 뭐 J는 크기와 값과는 관계없어요. 위상이란 얘기예요. 크기가 방향. 그럼 직각삼각형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요 빗변이 뭐가 되겠다? 임피던스가 되겠다. 여기 뭐다? 루트 밑변의 제곱 R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 XL의 제곱이고 요게 바로 임피던스의 크기가 되겠다. 그래서 요 크기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얘가 빗변이에요, 빗변. 여기 지금 빗변이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도 페이저 표현이에요. 크기, 각 세타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각도 세타가 있는데 요 세타는 어떻게 계산한다? 계산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계산기로 하는 겁니다. 아크탄젠트 R분의 X. 네. 원래 탄젠트의 정의가 밑변분의 높이거든요. R분의 X거든요. 그래서 그거 활용한 겁니다. 따라서 이게 임피던스가 되겠다. 임피던스의 모양이다. 얘가 임피던스의 크기고 얘가 임피던스의 위상이구나. 요거 반드시 기억합시다. 크기와 위상. 됐죠? 그럼 확인된 겁니다. 그러면 원래 R과 L 여러 개로 되어 있던 부하가 하나로 줄었죠? 그럼 얘를 당연히 오메 공식에 넣고 계산해주면 되겠죠? 오메 공식 갑니다. V는 I 곱하기 임피던스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해주면 I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 모양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압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VM sin 오메가 t 플러스 제로라는 전압을 집어넣습니다. 당연히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임피던스의 크기니까 임피던스 G라는 표현 대신에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림으로 확인합시다. 네, 루트 R제곱 플러스 JXL의 제곱 요거죠. 그 다음에 어차피 임피던스의 크기 요거죠. 같은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거다. 그 다음 사인 함수 바뀔 거 있다 없다? 바뀔 거 없다. 사인 함수 그대로 왔고요. 오메가 t 주파수 성분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애초에 이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오메가 t는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 다음 보니까 여기가 조금 골치가 아프다. 전압의 위상은 0도였거든요. 그 다음에 전류의 위상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 겁니다. 여러분이 이 판단을 매우 잘 해주셔야 됩니다. 3번 읽어볼게요. L 성분이 있으므로 얘는요 기본적으로 지상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아까 RLC에서 각각의 부하마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틀어지는 거 확인했잖아요. 맞죠? 확인해 볼게요. R이라는 놈은 전압 전류의 위상차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위상차 안 생겨요. 근데 L이라는 놈은 어때요? 얘는 전압과 전류 위상차 네 글자
지상 전류라고 그랬습니다.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늦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L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분명히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늦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순수한 L인 경우에는 그 늦어지는 값이 무조건 90도로 고정이었죠. 근데 앞에 있는 저항이라는 놈은 얘는 위상차가 안 벌어지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0도가 돼야 돼요? 90도가 돼야 돼요? 그 둘의 적절한 비율에 맞춰서 90도와 정정 마이너스 90과 0도 사이에서 각이 정해질 겁니다. 다시 R과 XL의 비율에 따라서 한번 장난쳐 보세요. R을 한번 쭉 늘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XL을 냅두고 R만 늘려보면 어떻게 돼요? 요 각이 점점 줄어들겠죠. 위상이 덜 틀어지겠죠. 0도에서 안 벗어나겠죠. 거꾸로 요 R 값을 쭉 줄여보세요. 혹은 XL을 쭉 늘려보세요. 어떻게 돼요? XL을 늘리면 요 삼각형의 빗변이 점점 위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각이 점점 증가할 거 아니에요. 맞나요? 따라서 요 위상값은 임피던스의 위상은 R과 XL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깊게 되게 높은 수준입니다. 높은 수준으로 잘 이해하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RL 직렬회로입니다. 다시 RL 직렬회로 일단 크기 계산합니다. 어떻게? 임피던스니까 임피던스의 크기 찾아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바로 크기 그냥 나오죠. 다 오메 법칙 적용한 거예요. I는 R. 네, 교류의 부한 대표적인 부한 임피던스니까 I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 여기 쓴 거라고요. 그다음 위상 따져야죠. 저항은 위상차 발생하지 않고요. 인덕턴스라는 건 어때요?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늦어지는 거죠. 따라서 얘는 전류의 위상이 무조건 늦어져요. 근데 얘가 90도 늦어진다는 보장은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뭐에 따라 갈린다?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각이라는 건요. 그렇죠? 다 똑같은 얘기예요. 네.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상에 대해서 질문할 건데 만약에 이 위상이 세타의 위상이 0도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시 RL 직렬회로의 임피던스의 세타는 마이너스 90도와 0도 사이에서 잡힌다 그랬습니다. 그럼 얘가 0도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위상이 0도라는 건? RL 직렬회로라고 해서 쭉 살폈는데 세타가 0이 나왔다? 세타가 0이라는 건 전압과 전류 사이 위상차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회로는요 순수하게 R만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아까랑 같은 얘기죠. 처음 했던 얘기랑. 그다음 세타가 만약에 마이너스 90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90도가 됐다는 건 이 회로는 순수하게 L만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까 삼각형 있죠? 삼각형의 사이즈를 한번 조절 한번 해보세요. 막 이렇게 긴 거 한번 만들었다가 이렇게 높은 거 한번 만들었다가 한번 조절해 보세요. 그럼 다 이때마다 각도 세타가 매번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높은 수준의 설명입니다. 이게. 네. 그 다음 가겠습니다. RL 했으니까 이번엔 그 다음 짝 RC 회로 살펴봅시다. RC 회로 마찬가지 그려볼게요. 회로에 저항 성분 R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걔랑 어떻게 C가 직렬로 붙어 있다. 얘가 RC 회로예요. RC 회로. 그럼 얘도 마찬가지 회로 분석할 건데 부하가 여러 개니까 기분 나쁘죠? 어떻게 하겠다? 기분 나쁜 거 하나로 임피던스로 추려서 쭉 만들겠다. 됐죠? 그럼 임피던스씩 세웁니다. 임피던스 G는 R 플러스 JX 마이너스 JX인데 이번엔 R과 C만 있지 L은 없죠? 그럼 얘는 무시, 삭제. L은 삭제. 그럼 따라서 얘는 R 마이너스 JX C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지금은 설명은 못 드렸지만 콘덴서 부하가 직렬로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허수 J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JXC 이거예요. 마찬가지 R 플러스 R 마이너스 JXC에서 복소수 나왔죠? 복소수니까 당연히 뭐 그린다고요? 직각삼각형 당연히 그리면 되죠. 당연히 밑변은 R이고요. 이건 반대로 할게요. 마이너스 J니까 전 이번엔 이렇게 할게요. 방향 뒤집어서 이렇게. 실수축 얘는 R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래로 XC,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JXC만큼 가주죠. 마이너스니까 얘는 방향을 일부러 아래로 잡은 겁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뭐가 만들어진다? 직각삼각형이 된다. 직각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이 빗변 길이 잡히겠죠. 빗변의 길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루트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 해주면 나오겠다. 그게 뭐다? 이 빗변의 길이 곧 임피던스의 크기가 나온다. 됐죠? 그럼 당연히 여기도 뭐가 잡히겠다? 각 세타가 잡히겠다. 그 내용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이게 임피던스의 크기고요. 크기는 이만하고요. 각은 세타만큼 잡힐 거다. 이 세타는 똑같이 아크 탄젠트 R분의 X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요 작업이 매우 자연스러우셔야 돼요. 요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뭘 강조한 거예요? 항상 복수수가 나왔다. 직각삼각형을 그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럼 갑시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다가도 교류 전압을 집어넣을게요. RC 임피던스에 저를 확인해 볼게요. 교류 전압을 이렇게 집어넣을 겁니다. VM si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예요. 확인해 볼게요. 여기 크기가 어떻게 된다? 전류의 크기 I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니까 임피던스의 크기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VM 써주면 되고요. 그다음 사인 얘는 바뀐 거 없죠. 그대로 보면 되죠. 오메가 t 애초에 건드릴 거 없어요. 그대로 보면 되죠. 그 다음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 뭘 따져야 되겠다. 얘도 위상을 따져야겠다. 위상을. 전압의 위상은 몇 도예요? 0도죠. 근데 전류의 위상이 어떻게 돼요? 이번엔 플러스 세타예요. 플러스 세타. 왜 플러스예요? 똑같이 저항 R이라는 놈은 위상차 생긴다 안 생긴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안 생기죠? 근데 C라는 놈이 어때요? 얘는 진상 전류였잖아요. 진상 전류. 진상 전류가 무슨 뜻?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90도 나아갈 진짜를 쓰니까 빠르다, 앞선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C 성분이 있으므로 얘는 무조건 진상 전류인 건 이미 팩트예요. 박아진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럼 이 세타 값이 얼마냐? 얘가 뭐 0이냐, 30이냐, 45냐, 67이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그건 어떻게 따지면 된다? R과 C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고요. 마찬가지. 똑같이 삼각형의 삼각형. 여기서 R 길이 늘렸다 줄였다. XC 길이 늘렸다 줄였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 당연히 요 각이 점점 벌어지든지 줄어들든지 할 겁니다. 따라서 요 값은 세타 값은 0도에서 90도 사이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죠? 똑같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세타가 0도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세타가 0도, 전압의 위상 0도, 전류의 위상도 0도래요. 둘 사이 위상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건 뭐란 얘기야? 마찬가지 저항, 순수하게 저항밖에 안 들어있다. RC라 그랬지만 C는 그냥 장난이었다. R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거꾸로 세타가 90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90이라는 건 얘는 순수하게 콘덴서만 있을 때 생기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순수하게 C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 회로는요. 됐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되게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엔 세 번째 갑니다. 그러면 총 종합 세트 갑시다. 아까 RL 했고 RC 했죠? 이번엔 뭐다? RLC. 아하, 얘는 R과 L과 C가 한 번에 다 들어있는 최종 패키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회로입니다. 똑같아요. 부하 3개 있는 거 기분 나쁘죠? 그래서 어떻게? 얘도 하나로 압축해요. 어떻게 압축한다? 임피던스로 압축한다. 똑같아요. 그럼 임피던스 어떻게 써요?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XL. XL은 플러스 J라 그랬어요. 직렬로 붙을 때. 그 다음 XC는 마이너스 J라 그랬습니다.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됐죠? 지금은 R이 다 있으니까 뭐 삭제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 요 놈도 마찬가지 이렇게 루트 R제곱 플러스 얘도 복수수 모양이니까 R제곱 플러스 X제곱 꼴로 만들어 줄 건데 그 전에 한 가지 판단을 하고 갑시다. 여기에 보시면 XL-XC라는 부분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해석하고 갑시다. 이 부분이 무슨 뜻이에요? 이 부분이? XL의 크기와 XC의 크기를 두 개를 빼서 비교하겠다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엄밀히 말하면 삼각형은 아닙니다. 저항값이 있고요. 저항값이 있고 XL 값이 한 이만큼 있다 칩시다. XL.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플러스 JXL이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XC 얘는 마이너스 때문에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질문. 이 상태에서 삼각형 그릴 수 있나요? 없나요? 삼각형. 이거 이렇게 그리신다? 이건 삼각형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는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확인해 볼게요. 얘는 플러스 J, 마이너스 J니까 서로 방향이 180도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쉽게 말하면 XL과 XC가 둘 다 있으면 둘이 꽝 붙어요. 꽝 붙어 싸워서 더 이긴 쪽으로 방해 삼각형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XC의 크기가 극단적으로 조그맣다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XL 사이즈는 이만하고 XC 사이즈가 이만하죠. 그럼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XL이 이기죠. 대신 싸웠기 때문에 얘도 이만큼 XL의 길이, XC의 길이 요만큼이 서로 상쇄돼서 날아가 버리고 남아있는 이만큼에서 임피던스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XL과 XC는 서로 항상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싸워서 이긴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내용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만약에 XL, XC와 싸웠는데 XL이 C보다 더 크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얘는 그냥 RL 회로가 되는 거예요. C는 싸워서 없어졌잖아요.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RL 회로가 된 겁니다. 그럼 RL 회로 아까 했죠? RL 회로 어떻게 된다? 동일한 지상 전류가 된다. 세타의 각은 여기 사이에서 당연히 잡히게 될 것이다. 그다음 이번에 둘이 싸웠는데 이번엔 XC가 이겼어요. XL이 작고요. C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얘는 그냥 RC 회로로 바뀐 거예요. 그냥 아까 배운 RC 회로. 그래서 RC 회로가 되고요. 따라서 C가 들어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진상 전류고 세타는 0도와 90도, 진상 90도 안에서 잡히게 될 겁니다. 괜찮죠? 네. XC와 XL이 꽝 싸워서 이긴 쪽으로 간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면 참 좋은데 두 개가 싸운다 했더니 사실은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어요. 아주 특수한 케이스. 어떤 케이스? 그렇죠. 4번. 아주 중요한 얘기라서 타이틀을 따로 뺀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어떤 케이스? XL과 XC의 세력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두 개가 꽝 붙어서 싸운다 그랬습니다. 싸워서 이긴 쪽으로 갑니다. 근데 두 개가 사이즈 똑같으니까 꽝 붙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둘 다 날아가 버립니다. 둘 다 날아가 버리고 누구만 살아남아요? 저항만 살아남아 버립니다. 됐죠? 읽어볼게요. 이런 케이스는 특별히 뭐라고 하냐?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름을 붙입니다. 공진현상이라고 합니다. 레소넌스라고 하고요. 이게 우리 파동, 진동이기 때문에 공진이라고 하고 우린 보통 공명현상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같은 거예요. 네, 공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공진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R, LC에서 얘네 둘끼리 싸워서 LC가 날아간 겁니다. R만 남은 거니까 얘는 그냥 순저항회로죠. 그냥. 네, 생저항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 간에 위상차가 있다 없다? 저항회로는 위상차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만든 거고요. 요거 참고할게요. 요거 R, LC 세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붙일 겁니다. 근데 XL과 XC의 그 비율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공진현상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요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 R, LC 회로가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요거는 뭐 어떤 그 제품의 기판이에요. 기판. 뭐 리모컨에 들어있는 기판 있죠? 예를 들어 그겁니다. 예를 들어 R, LC 회로가 있고 나는 공진현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첫 번째, 기판을 직접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R 더 넣고 뭐 L 더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나 없나요? 없죠. 네, 그건 불가능하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XL, XC 얘네 둘 다 리액턴스라고 했어요. 리액턴스 뭐에 반응한다고요? 넣어준 회로의 주파수에 반응한다 그랬죠. 아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R, LC 회로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뭐 전압을 집어넣을 겁니다. 전압을 집어넣을 건데 이 전압의 주파수를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이렇게 조정을 할 거예요. 주파수를. 다시 RLC 회로가 있고 나는 공진을 만들고 싶어요. 네, 근데 공진 만들려고 직접 L과 C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넣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 들어가는 전기의 주파수를 조정할 겁니다. 주파수를 낮게, 높게 이렇게 쭉쭉쭉 장난을 쳐요. 그럼 장난을 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에 딱 되면 두 개가 공진이 딱 되는 그 순간에 주파수가 나올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공진이 이뤄지는 주파수라고 해서 얘를 공진 주파수 FC라고 합니다. 요거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됐나요? 네. 따라서 공진하면 첫 번째 순저항 회로가 되고요. 공진 주파수가 잡힙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공진 주파수 증명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공진 주파수 FC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라고 나오고요. 이건 시험에 필이 나오니까 무조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증명 과정도 있긴 한데 그건 사실 뭐 너무 지엽적인 얘기니까요. 저희는 공진 매우 중요하다. 공진 현상이 뭐냐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공진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떻게 취급되는가 확인하시고 공진 주파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시 공진 주파수가 뭐다? R, LC 회로의 주파수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주파수를 싹 조절하니까 공진이 짠 하고 나오는 주파수가 생기더라. 그게 바로 공진 주파수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진 주파수가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지금 오메가 써 있어요. 오메가 안에는 뭐가 들어있으니까 주파수 F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주파수라는 얘기입니다. 주파수를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주파수를 쭉 조절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저항값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 와요. 저항값 저항이 아니라 전류값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 와요. 딱 요 한 지점 있죠. 요 딱 한 지점 거기가 바로 공진이에요. 여기가
공진이 일어난 지점이고요. 그럼 이때 그 주파수를 뭐라고 한다? 공진 주파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그래프는 다 같은 내용이라서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RLC 회로 어떻게 이해한다? RLC 회로 정리. 어떻게 이해한다? L과 C는 무조건 싸웁니다. 무조건 싸워서 이긴 쪽으로 가면 됩니다. 됐죠? L과 C가 싸워서 L이 이겼다? 그럼 얘는 RL 회로 해석. 그 다음에 C가 이겼다? RC 회로 해석. 됐죠? 특이한 케이스 어떤 케이스? L과 C가 같은 케이스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공진이라고 한다. 이때는 어떻게 돼요? X가 아예 싹 다 날아가 버리고 지들끼리 싸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항 R만 남는 회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공진 주파수 P리 기억하시고요. 사실 이게 증명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직렬회로 RC, RLC 직렬회로 확인했습니다. 갑니다. 전압이 이렇게, 그다음에 전압 요거를 가한 직렬 RLC 회로가 있대요. 일단 RLC가 있다. 그다음에 이렇게 전압을 넣었더니 전류가 다음과 같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 부하의 특성을 파악해라. 사실 이거는 그냥 실제 기출은 아니고 그냥 제가 만든 문제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계해봤습니다. 실제 문제에는 이런 주관식 서술형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배운 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부하의 특성을 파악해 봅시다. 그러면 부하, 임피던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항상 교류가 나오면 교류 기본식으로 파악합시다. 여기는 교류의 크기죠, 크기. 전압이 100 루트이고요. 전류가 20 루트이래요. 그럼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전류라는 건 임피던스 크기에 대해 전압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럼 그대로 대입합시다. 전류가 20인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건 최대값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쓸 때는 시로값을 씁니다. 그래서 20, 그다음에 임피던스 얼마인지 모르고 전압도 마찬가지 10, 10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임피던스의 크기는 일단 5예요. 크기는 일단 5구나 라고 파악하고요. 다음 실제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그 다음 갈게요. 교류 기본식 사인은 문제 없고요. 120파이T, 120파이T 문제 없고요. 120파이라는 건 여기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게요? 빨리 답변. 120파이T라고 돼 있어요. 여기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다? 얘는 오메가 t자리고 오메가는 2파이 f고 그러니까 120파이니까 얘는 주파수가 60이구나 라는 정보가 들어있죠. 주파수는 60이다 라는 거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전압의 위상은 0도인데 전류의 위상은 플러스 30도죠. 그럼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빠른 회로가 된 거죠. 이건 누구의 특징이에요?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빨라졌다. 90도는 아니지만 얘는 진상전류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RC 부하와 같은 역할인 거죠. 문제에서 RLC 부하라고 했는데 L과 C 어떻게 된다? 얘네 둘은 만나면 싸운다 그랬어요. 싸워서 이긴 쪽으로 가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C가 이긴 거예요. C가. 그럼 따라서 이 회로는 RC 부하구나. 실질적으로 RC로 이루어진 회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하나 더. RC 회로니까 당연히 얘는 전류가 빠른 진상 전류가 될 거고요. 진상 전류가 될 거고, 근데 그 세타 값이 얼마래요? 얘가 30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서 임피던스의 크기 나왔죠? 임피던스의 위상 나왔죠? 그럼 요거 가지고 거꾸로 뭘 찾을 수 있다? 요거 가지고 크기가 5고요. 그다음에 각도가 30인 이런 삼각형을, 직각 삼각형을 똑같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이번엔 크기가 나와 있어요. 빗변의 크기, 빗변이 나와 있고 각이 나와 있어요. 그럼 얘네를 가지고 마찬가지 밑변과 높이가 얼마인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겁니다. 얘가 30도니까요. 이게 빗변분의 밑변, 이게 코사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5 코사인 30도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높이는 빗변분의 높이로 계산하면 이게 사인 함수예요. 그래서 5라는 크기에다가 사인 30도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요게 바로 요게 복소수의 여러 가지 표현이었던 거예요. 됐죠? 요거 이제 코사인 30, 사인 30 계산기에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숫자가 얼마가 나올 겁니다. 숫자 얼마 여기죠. 여기 복소수고 우리는 임피던스 얘기했으니까 곧 얘가 바로 저항 R 값이 얼마구나. 리액턴스 여기서는 C니까 XC 얘 값이 얼마구나까지 파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특성을 파악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세요. 교류 기본식에 대해서 혹은 임피던스에 대해서 위상에 대해서 이런 방법으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